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구독자 Q&A 7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응용 문제였나 뭐 기출 문제였나 요 델타 결선 요쪽 단상 부하가 걸렸을 때 어떤 부하 분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요쪽에 뭐 변압기 단상 변압기 세대가 있는데 한 상이 이제 나갔을 때 이거 부위 결선을 할 수 있다고 하죠, 3상에.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와서 이때 뭐 내용들이랑 여기 단상부하가 부위결선에 걸렸을 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결선 공부해 보신 분 아는데 복잡하죠. 막 수식 나오고. 그래서 저는 수식은 좀 최소화하고 좀 외국 자료에서 좀 벡터 좀 비주얼하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참고해서 좀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부위결선 보기 전에 델타 결선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델타 결선일 때랑 V 결선일 때랑 좀 차이점이 보이시니까 델타 결선 간단히 볼게요. 해서 저희가 이쪽이 VAB, 일단 전압을 볼 때 우리 이것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VAB면 이쪽이 도착점이고 이쪽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여기 ABC면 지금 이게 VAB예요. 이쪽이. 그리고 C로 가는 거 VCA, VB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델타 결선의 벡터도인데, 이거를 일단 좀 저희가 나중에 선전류를 좀 위상 영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이렇게 삼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해서 이쪽이 지금 VAB를 원점으로 옮기면 이쪽이고, 그 다음에 CA를 원점으로 옮기면 요게 되고, BC는 요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삼상 전압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 이제 전류를 좀 볼게요. 일단 요 빨간색에 대한 우리 상전압이잖아요. 요게 뭐 델타는 상전압, 상간전압 똑같지만 어쨌든 그때 요 상전류를 IAB, IBC, ICA로 봐요. 그때 여기에 걸리는 삼상 부하가 이제 역률이 1이고 이제 R만의 부하로 봐요. 이제 위상차를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면은 요 전압에 대해서 요 상전류는 똑같은 위상을 가지니까 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때 IA, IB, IC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IA는 지금 IAB에서 들어오고 ICA가 나가죠. 그래서 IAB 마이너스 ICA 하면 이제 요게 IAB고 ICA가 요거니까 마이너스니까 요 반대편이죠. 요거 두 개 벡터 합하면 요게 돼요. 요런 식으로 세 개를 하면 이제 요런 초록색의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제 크기로 보면은 상전류의 지금 루트 3배인 거고, 위상으로 보면은 요쪽 이게 30도죠. 위상은 30도 뒤지죠. 이렇게 이쪽 시계 방향이 그 뒤지는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패턴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런 삼상 선전류가 이제 실제로 요 삼상 부하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한 상에 대한 전력은 결국에는 상전압, 상전류에 대한 이제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 R만의 부하로 보면은 VI가 되고, 요게 지금 세 군데 동시에 잘 걸리죠. 그래서 삼상에 대한 거는 이제 한 상에 대한 전력의 3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V결선에서 이걸 비교할 거라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V결선을 들어가면 일단 전압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전압. 지금 이쪽이 이제 요 BC 쪽이 이제 뭐 고장이 났다고 돼서 요 요쪽이랑 요쪽 변압기만 살아있는 지금 V결선 형태로 보세요. 그럼 지금 VAB랑 VCA만 있죠. 이때 여기가 전압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 루프를 한번 보세요. 루프를. 요거를 지금 이렇게 등가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요 VBC라는 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이 VBC예요. 이쪽이.
그럼 요게 보면 마이너스 VAB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VBC라는 게 마이너스 VAB 마이너스 CA라는 연산으로 볼 수 있어요. 벡터에. 그럼 그걸 우리가 한번 벡터도에서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요 델타에서 봤죠. 이게 VAB, VCA로 보면 마이너스 VAB 마이너스 VCA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합인 거예요. 요게 VBC라는 게. 그럼 요거를 벡터 합하면 요 보라색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한 상이 없는데도 요 델타일 때랑 똑같은 형태가 되죠. 지금 요쪽도. 보라색이 요거 VBC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결선도 변압기 두 대로 삼상 평형 전압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이제 V결선의 전류를 볼게요. 여기가 좀 헷갈려요. 여기서부터 좀 잘 보세요. 저도 좀 헷갈리던데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순서대로 보면 돼요. 일단 우리가 V결선이 델타랑 똑같이 삼상 전압을 공급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그때 이쪽에 똑같이 삼상 부하를 연결했을 때 실제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은 1번으로 요쪽을 볼게요. 요쪽. 요 IC 여기 1번 제가 표시해 놨죠. 지금 IC가 요쪽은 지금 요쪽에만 걸리잖아요. 요 ICA 요 상전류랑 요 선전류랑 똑같아요. ICA는 IC인데 우리가 요쪽에 지금 델타랑 똑같은 삼상 전압을 공급해요. 그러면 요쪽에도 똑같이 삼상 평형 전류가 흐르는 건 알아요. 선전류로. 우리 요 초록색과 같이. 그래서 근데 요 크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크기는 일단 모르는 상태로 보면 요 IC라는 거는 어떤 크기는 모르는데 위상은 120도라는 건 우리가 알죠. 왜냐? 요쪽에 삼성 평형 부하인 거고 요쪽에 델타랑 똑같이 삼상 평형 전압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크기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ICA는 어쨌든 요 삼상의 요 델타 때랑 똑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요때 걸리는 전류의 크기는 우리가 델타일 때랑 똑같다는 거죠. 델타일 때 상전류인 요거 I. 근데 위상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어쨌든 요 한 대에 대해서 똑같이 삼상 부하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요 크기는 똑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크기는 안다고 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두 개가 지금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가 같다고 우리가 보면 요 두 개씩을 보면 결국에는 IC는 어떤 120도의 위상을 갖는 크기는 근데 선전류 크기 여기서는 루트 3i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i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벡터도에 표현하면 지금 V결선일 때 요 VCA는 똑같죠. 근데 실제 상전류는 위상이 30도 뒤지는 상태예요. 델타일 땐 똑같죠. 지금. 근데 여기서는 요 두 개 사이에 위상차가 존재해요. 요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개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볼게요. 요쪽에. 지금 요 IAB가 요거잖아요. 지금 IB는 요거죠. 그럼 요거 두 개는 지금 방향만 다르고 지금 라인은 똑같으니까 반대 위상만 갖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IAB는 마이너스 IB라는 게 하나 나오고 그리고 아까 IC에서와 같이 IB도 어쨌든 삼상 평형 전압을 통해서 삼상 부하에 공급되기 때문에 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위상이라는 게 지금 요거니까 요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20도예요. 그리고 똑같이 요 IAB는 요쪽 TR에 의해서 삼상 전원 부하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 크기는 이제 요 델타일 때 요쪽 크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위상은 모르겠는데 크긴 i다. 근데 지금 iab랑 마이너스 ib랑 똑같다고 했죠? 여기 이게 ib가 이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ib는 크기는 모르겠는데 각도는 180도 뒤집어지니까 60도가 되죠. 결국에는 요거랑 지금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iab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ab랑 마이너스 ib는 i의 각도가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게. 그럼 ib는 뭐예요? 반대로 요거에 지금 요게 마이너스 ib니까 실제로 요 선전류 ib는 180도 다시 뒤집어 보면 요쪽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a를 보는 거예요. ia는 지금 ib, ic는 좀 간단하게 요 라인이 같기 때문에 구했고 ia는 지금 iab랑 ica로 볼 수 있죠. 그래서 ia라는 게 iab 마이너스 나가는 쪽 ica예요. 근데 요 두 개를 우리가 위에서 구했죠. 우리가 iab라는 게 아까 여기서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ica는 여기서 이렇게 구했고요. 요 두 개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iab랑 이쪽에 마이너스 ica가 나오죠. 요 두 개에 대한 벡터 합이 지금 ia잖아요. 그럼 벡터 합을 하면 요렇게 나와요. 결국 요쪽으로. 그러면은 a상도 지금 델타일 때보다 크기는 작아지는데 위상은 똑같은 어떤 선 전류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요쪽은 여기랑 다르게 상전류랑 선전류가 다르죠. 이때 iab라는 게 아까 우리가 요 2번에서 구했잖아요. 그럼 요게 요쪽 VAB라는 요 상전압 기준으로 보면 요것도 이제 30도 위상차가 나는 거예요. 이쪽은 플러스로 나고 여기서는 VAB랑 IAB랑 위상이 똑같았는데 델타에선 여기선 또 30도의 위상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요 델타일 때랑 V일 때 전류의 차이가 뭐예요? 일단은 상전압이랑 상전류가 이게 똑같은 어떤 역률 1의 부하가 걸려도 30도의 위상 차이가 생기는 거고 실제 삼상부하에 공급되는 선전류는 델타일 때랑 똑같은 위상이 걸리는데 크기가 이제 루트 3분의 1로 주는 거죠. 보면은 이땐 루트 3i였는데 여기선 i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델타랑 V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으로 한번 보면 똑같이 봐요. 이게 어떤 요 변압기 하나가 부담하는 요 상에 대한 전력을 보면 어쨌든 상전압, 상전류에 대한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상이 똑같기 때문에 VI로 나오다가 여기서는 지금 둘 사이에 다 아까 봤듯이 30도의 위상 차이가 생기죠. 코사인이니까 뭐 30도든 마이너스 30도든 똑같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요걸 하면 2분의 루트 3 VI. 요때는 그냥 VI. 그래서 공급하는 전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3상에는 어쨌든 지금 요 변압기 두 대가 공급하는 거잖아요. A, B랑 C, A랑. 요 두 개에 대해서 보면 EVI 코사인 30도죠. 요게 두 개니까. 하면 아까 우리가 요게 2분의 루트 3 VI고 요쪽이 두 배니까 하면 루트 3 VI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V결선 할 때 지금 요쪽은 3VI, 요쪽 상전압 상전류예요. 근데 요쪽은 루트 3VI예요. 그래서 요 사이의 차이가 3분의 루트 3이잖아요. 이게 뭐 요게 0.577. 그래서 우리가 뭐
V로 공급하면은 이제 삼상으로 공급할 때보다 0.577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공급하는 전력이. 당연한 거죠. 이게 지금 3대로 공급하다가 2대로 공급하는 똑같이 삼상부하에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아까 봤듯이 삼상 전압이라는 게 나오고 똑같이 여기도 어쨌든 선연료라는 게 크기는 다르지만 이 초록색으로 삼상 평형 전류가 흐르니까 어쨌든 삼상 부하에 공급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V결선을 위급한 상황에서 삼상 부하에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제 돌아왔는데, 그럼 한번 이쪽에 이제 단상부하가 걸릴 때 해석을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저번에 문제처럼 삼상이랑 같이 걸렸을 때 보기 전에 단상만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 단상만 걸리면 요것만 보면 되죠. 해서 요거는 뭐 해석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고, 단상에 그냥 단상부하를 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VAB라는 전압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요게 R만의 부하고 이쪽에 IA라는 건 뭐 똑같이 요런 위상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된다.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볼게요. 요게 이제 실제로 이쪽에 삼상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단상이 걸리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그러면은 지금 이쪽엔 그대로 삼상 전류가 흘러요. 그렇죠? 이쪽에 삼상 전압이 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삼상을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빨간색의 삼상 전압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IA, IB, IC 요 초록색이 걸려요. 삼상에. 초록색은 삼상이에요. 요 회로를 보면 요 단상이 지금 우리가 I1으로 볼까요? 그럼 아까 우리 여기서 봤듯이 I1이라는 거는 요 삼상에 대해서 요 동상의 이제 전류인 거죠. 요거는 어쨌든 전류라는 게 이제 분배 법칙이고 요 성분들의 합으로만 표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쪽에 흐르는 거는 결국에는 요 단상에 흐르는 I1이라는 전류랑 삼상에 흐르는 IA랑 전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요 I1은 요 동상이잖아요. 그래서 요 초록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IA라고 할까요? 요게 IA죠. 요거랑 지금 요 단상이랑 합해지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요게 다시 여기로 가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IB는 지금 요거를 우리가 라지 IB로 보면 요거는 지금 IB에서 요쪽은 반대로 들어가니까 빼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IB랑 요 I1에 180도 뒤집은 마이너스 I1이랑 더하는 게 되죠. 그럼 요게 돼요. 그럼 요게 I 라지 B가 돼요. 그리고 뭐 C는 지금 상관이 없죠. 이쪽은 그래서 우리가 뭐 기사 공부하다 보면 이쪽이 공용상이었나? 뭐 공용상이고 이쪽은 뭐였죠? 요거는 단독으로 걸리는 상이고 해서 이쪽은 그냥 그대로 삼상 전류만 걸려요. 그래서 요것만 걸리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똑같이 지금 예전엔 삼상만 걸렸을 땐 초록색이었다가 전류 분포 변화가 됐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요 I1이 서로 반대로 걸리니까 실제로는 똑같이 상쇄된다고 보면 요거는 결국엔 평형이에요. 이것도 요거 해보시면 대충 나오죠. 요 3개 더하면 제로가 되면 평형이잖아요. 요 2개 합이 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상쇄될 거예요. 그 결국에는 요거를 우리가 뭐 라지 IC라고 놓으면 IA 플러스 I 라지 B 플러스 IC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
페이지, 그러니까 요 상과 상 사이에 단상전 부하를 걸어도 이게 요쪽으로 갔다가 다시 요 반대상으로 다시 귀로되기 때문에, 벡터 합은 결국에는 평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위결선에 어떤 상과 상 사이에 단상부하를 걸어도 평형을 유지하면서 삼상부하랑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상대 상으로 안 걸고 여기에 뭐 이게 뭐 이럴 수 있죠. 요게 이제 뭐 440V인데 우리가 220을 쓰고 싶어서 요 중간에 탭을 내 가지고 요렇게 중간 탭에 쓴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다르죠.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IA만 지금 좀 문제가 되죠. IA가 이쪽 단상에 대한 전류랑 삼상에 대한 전류니까 똑같이 요거랑 단상에 대한 거 해서 요런 식이 나올 거예요. 요게 라지 IA면, 그리고 요 BC상은 뭐 그냥 단독으로 삼상에 걸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IB, IC는 그대로 걸릴 거고, 그러면은 지금 요 IA만 커지니까 이거는 이제 불평형이 되는 거죠. 지금 딱 그림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요 상대상으로 단상이 걸리면은 요쪽이 갔다가 다시 기로 되기 때문에 요 단상전류 성분이 서로 합성을 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평형이 유지되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걸려버리면 이게 불평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단상부하를 걸면은 불평형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위결선이 어려워요. 이거 뭐 실제로 현업에서는 뭐 변압기 고장 나면은 부위결선을 뭐 진짜 급하면 쓰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많이 나오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해서 결론적으로는 부위결선이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 TR 두 대로 어쨌든 삼상에 평형 전압 전류가 공급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상대상으로 단상부하를 걸어도 평형이 유지되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TR 두 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TR 세 대로 똑같은 삼상 평형 부하에 공급할 때보다는 이제 출력이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위결선이 이런 거고, 실제로 상대상에 단상이 걸렸을 때 해석을 질문 주신 내용을 해봤어요. 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쨌든 좀 외국자료 보면서 좀 제일 이게 쉽게 나온 거였고, 저도 이걸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추가 질문 있으면 뭐 댓글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